조잡한 건설 사고, 특히 방콕, 태국에서 일어난 모노레일 전동로가 떨어지는 사건과 같은 것은 중국의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 BRI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여줍니다. 12월 24일 새벽 5시경 방콕의 치앙마켓과 캬인 방콕의 교차로에 위치한 모노레일의 전동로 중요한 부분이 떨어져 내려 차와 오토바이를 포함한 피해를 일으키게 된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일어난 시간이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상자는 없었지만 피해의 위험성은 명백했습니다. BRI의 투자를 받고 크르게 자회사에서 제조된 핑라인 모노레일은 번화한 도시 내 도시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인프라 개발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로 인해 중국에서 나오는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태국 내의 검토와 회의가 재점화되었습니다. 이 재앙의 원인에 대한 예비 조사는 전동로를 고정하는 콘크리트 장치의 결함이 있음을 나타냈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BRI와 관련된 건설 관행에서 시스템적인 문제가 시사됩니다. 방콕 사건은 예외가 아니라 BRI와 관련된 파트너 국가가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거대한 대륙 개발 전략인 BRI와 관련된 건설 과제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2013년 이후 중국은 BRI를 참가국의 번영을 향한 길로 손꼽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 야심찬 이니셔티브는 주로 중국의 국가 이익을 구체적인 혜택보다 우선시한다는 주장으로 비판을 받았으며 종종 그들을 부채와 안전 문제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건설 고민과 부채 딜레마, 중국의 글로벌 건설 붐에 대한 비판이 증가 중. BRI 프로젝트의 건설 품질에 대한 공개적인 우려는 특히 중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태국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의 인프라 야망에 수용적이었던 태국은 이제 그러한 프로젝트의 진실성과 안전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개장할 예정이지만 시험 운영 중에도 중요한 구조적 결함을 겪고 있는 방콕 핑라인 모노레일의 전동로가 떨어지는 등의 사건은 이러한 건설물의 견고함과 내구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술적인 결함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의 인프라에 대한 회의의 양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걱정되는 것은 위험이 태국의 국경을 넘어 중국의 국제 프로젝트 네트워크에 걸쳐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추세를 나타낸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우간다의 케로마 수력발전소에서는 운영 시작 전에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 상환이 시작되기 전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에콰도르의 코커코도 싱클레어 댐은 활성화 직후 1만 7천 개의 균열과 기술적 결함으로 고생하여 잘못된 신뢰와 외부 의존의 지속적인 상징으로 등장했습니다. BRI 배너 아래 제작 및 자금 조달된 이러한 인프라는 콘크리트와 강철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위한 경제적 구제와 진보적인 협력을 기대하는 무거운 기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결과가 품질 미달과 프로젝트 결함으로 나타날 때 희망은 실망으로 바뀌어 BRI가 관련된 국가의 사회 및 생태적 안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의문케 합니다. 이러한 우려의 결과는 주권 채무 상황까지 깊게 영향을 미치며 개발원조의 소프트 파워 망토가 신제국주의 계획과 부채의 함정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중국 은행의 대출로 인해 중국 BRI 국가에서 부채 위기를 야기하여 지불 능력과 불균형한 금융 의무에 시달린 지역 경제를 가중시킵니다. 또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고도화와 중국과 외교 관계의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과 결합된 고도로 위험한 특성은 건설 품질이 기술 능력뿐만 아니라 경제 주권과 전략적 자주성과 관련된 미묘한 담론으로 전환되게 만듭니다. 이러한 BRI 하에서 태국과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어려운 측면에 대처하는 동안 국제 공동체는 중국의 해외 기반 시설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고려 사항에 대해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벨트 앤 로드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품질과 부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의문.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 BRI. 뒤의 재무 전략은 중국이 참여 국가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자금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이것은 베이징의 글로벌 확장의 중요한 기반 중 하나이다.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이 대규모 계획은 BRI 네트워크에 연결된 국가들에서 고속도로와 철도에서 부도와 댐까지 다양한 인프라 개발을 자금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중국의 역할은 단순히 재정 지원자의 것이 아니라
깊은 경제적 기반을 뿌리내리는 것으로 전 세계 개발도상국 중 하나의 주요 정부 대여인이 되고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중국 아프리카 연구 이니셔티브에서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한 해 동안 아프리카의 계약자 비즈니스 수입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거대한 프로젝트 대부분은 중국이 짓고 있다. 이 놀라운 숫자는 단순히 경제적 품평뿐만 아니라 중국의 보다 광범위한 지정된 지구적 야망을 나타낸다. 별아이의 재무 측면은 관찰자들로 하여금 이 확장적인 경제개발 계획 뒤에 궁극적인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겉으로는 경제협력과 상호성장을 촉진하고 있는 듯한데도 별아이는 중국 공산당이 글로벌 영향력을 증폭시키고 국내 사업에 깊게 통합되는 채널처럼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중국의 국영 기업들의 비열의 프로젝트 참여 수준이 추가로 조명을 받는다. 국영 기업들은 보통의 참가자가 아니라 중국 정부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다. 바라이의 운영에서 엄청난 대표성을 갖추고 있는 이러한 국영 기업들은 이 계획의 주요 수혜자가 되었다. 직접 또는 간접 정부 통제하에 있는 이 기업들은 브라이와 관련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대략 절반을 담당하며 총 참여의 70%를 초과하는 계약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국영 기업들의 이러한 지배적 참여는 순수한 경제협정과 중국의 전략적 국가, 정책 간의 흐린 경계를 나타낸다. 바라이를 통한 중국의 대출 규모는 엄청난데 공공기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프라이와 관련된 국가들에게 거의 1조 달러의 대출을 제공했다. 이를 비교하면 중국의 대출 규모는 다른 모든 정부 대여인이 제공한 총 대출과 거의 동등하며 이는 중국이 글로벌 채권자로서 거대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브라이 구조 내에서 개발도상 국가에 대한 잠재적인 금융적 영향력을 나타낸다. 본질적으로 중국 정부의 BRI의 재무 메커니즘과 계약 역학에 대한 참여는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개발을 형성하는 데 중국에 상당한 권력을 부여하면서 그 경제 외교의 합법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국영 기업들의 광범위한 역할과 중국이 제공하는 대출의 거대한 규모는 글로벌 지정적 천연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브레이 프레임워크 내에서 참여 조건과 실제 비용에 대한 더 큰 투명성과 경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품질과 부채 우려가 중국의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괴롭힌다. 여러 국가에서는 중국의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 브라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실한 건설 품질에 대한 경보를 제기했으며 이는 경고적인 건설 관련 실패와 이로 인한 호스트 국가의 경제적 압박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국제공항의 천장이 무너지는 사건은 그러한 사례 중 하나이다. 중국 국영 기업인 중국건설공사가 건설한 이 공항은 현대적인 인프라의 쇼케이스로 계획되었으나 2018년 5월 개장 몇 달 안에 천장 붕괴, 막힌 하수관 및 하수 누출과 같은 품질 문제로 시달렸다. 소셜미디어에 동영상이 퍼져 비행장으로 비가 쏟아지고 천장 부분이 무너지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브레이 특별 프로젝트의 품질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다. 마찬가지로 케냐에서 중국이 건설한 다리는 대통령 검사 후 2주 만에 붕괴했고 27명이 다쳤다. 파키스탄, 에콰도르, 우간다 및 케냐에서의 이러한 사건들은 브레이 프로젝트를 시달리게 하는 품질 및 지연 문제의 더 넓은 양상을 강조하며 이러한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분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여러 나라가 거대한 부채 부담을 감당하게 하는 이러한 결과는 그들의 재정 균형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금융 의존에 빠지게 만든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건설 관리 문제 및 그 결과로 인한 결함의 개정은 바라이가 전 세계적인 경제 개발의 통로로 기능하는 데 대한 야망이 급증하는 부채 위기, 훼손된 프로젝트 품질 및 궁극적으로는 인프라 탁월성의 약속된 전달에 대한 불신에 가려져 있을 수 있다. 대륙에서의 안전저해, 중국이 글로벌 프로젝트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지. 중국 내 안전은 빈번한 사고, 낡은 기술 및 승객 및 운영 보안을 보장하지 못하는 관리 관행으로 인해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중국 철도 시스템을 괴롭히는 보다 광범위한 체계적 문제의 증상으로 중국 공산당, CCP의 투명성과 지배에 대한 더 깊은 우려를 반영합니다. CCP는 철도 사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대중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난해하게 처리하고 숨기려는 불안정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경향의 명백한 예시는 2023년 12월 14일 베이징의 창핑 노선에서 지하철 열차가 충돌하여 마지막 두 칸이 분리된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100명 이상이 다쳤으며 다치지 않은 여성 중에는 다리 골절을 당한 임신부도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어두워진 칸에서는 승객들이 부상을 입고 서로에게 압박당한 혼돈이었습니다. 이에 이어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어둠 속에서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구조 서비스는 대략 1시간 후 도착하였으며 부상자들은 결국 근처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30건 이상의 부상 사례와 사망자가 없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심각한 날씨 조건과 교통마비로 인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포위하여 자기 조직적인 출발과 피해자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도전적인 여정을 요구했습니다. 사고 후에는 시치치역이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산업 전문가들은 중국 내 생산된 통신 기반 기차 제어 시스템이 고장에 가능한 요소로 지적해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차의 안전 운영을 보장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러 철도 사고에 연루되어 왔습니다. 안전에 대한 국내 기술의 의존은 안전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타협을 강조하며 조달 및 기술 채택에서의 민족주의 선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고립된 사건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빈번한 탈선, 충돌 및 기타 사고로 표시된 철도 교통 안전 문제의 양상은 중국의 철도 운영 기술이 그 확장된 철도 네트워크의 요구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운영 철학은 시스템적 결함과 기술적 결점이 사고 발생 후에만 해결되는 반응적인 대신 예측적이고 선행적으로 대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불행히도 철도 안전에 대한 우려는 유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중국 내 투명성 및 책임감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을 상징하며 이러한 문제는 공공안전, 리스크 관리 및 지배의 정직성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더 넓은 의미로 비판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적으로 공감되며 특히 중국이 벨트앤로드 이니셔티브를 통해 건설 및 교통 모델을 수출하고 글로벌 파트너에게 유사한 시스템을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경고 신호로 작용합니다. 중국이 벨트앤로드 이니셔티브와 같은 계획을 통해 국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통합하려는 의지가 이제껏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으므로 CCP가 철도 안전 및 사고 공개의 최고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